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호빗의 성질 더러운 용 스마우그가 등장합니다. 이 용 스마우그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열연을 펼친 걸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영화에서 스마우그는 아주 탐욕적인 용으로 나옵니다. 금은보화를 끝도 없이 모아도 나눠주기를 거부하죠.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금화가 차있지만 용의 탐욕은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부럽죠? 원작의 작가 톨킨은 왜 이런 용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화 호빗과 함께 소유와 욕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화에는 탐욕스러운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난쟁이들의 왕 소린입니다. 소린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탐욕에 의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원래는 이렇게 멀쩡했는데요. There is one who I could follow. 소린은 스마우그에 빼앗겼던 보물들을 되찾게 되면서 황금의 저주에 빠져들고 맙니다. Gold beyond measure, beyond sorrow and grief. 마치 스마우그에게 전용된 것처럼요. Dragon sickness, a terrible need. It is a fierce and jealous love, Bilbo. 어째서 원작자 톨킨은 황금이나 보석에 이런 마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한 것일까요? 용, 스마우그도 난쟁이 소린도 탐욕에 물들게 한 이 황금의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영화 호빗에 나오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현실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보통의 사람들은 마치 소린처럼 탐욕에 전염되곤 하죠. 스마우그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세계는 황금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톨킨이 소린의 탐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런 속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마우그와 소린이 영화 속에서 했던 대사를 한번 보시죠. I will not part with a single toy, not one piece of it. I will not part with a single coin, not one piece of it. 처음에는 멀쩡하던 소린이 마치 스마우그처럼 변해버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우그와 소린의 탐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소유냐, 존재냐에서 에리 프롬은 사람이 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게 좋을지, 존재의 삶을 추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소유 양식으로, 존재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존재 양식으로 부릅니다. 에리 프롬에 따르면 소유 양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지식, 사회적 지위 등의 소유에 전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면 존재 양식은 그런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 성장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스마우그나 황금에 잠시 미쳤던 소리는 소유 양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소유 양식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이는 소유가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생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나 우리의 정체성을 소유로 증명하는 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떤 부동산,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죠. 소유가 곧 우리의 존재를 설명한다면 소유 양식의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기 존재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결코 소유에 대한 욕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아 실현은 곧 소유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 양식은 필연적으로 탐욕을 부르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소유는 한순간에 불과하고 언젠가 우리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유물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마음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소유 양식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해서는 안 되는 대상까지 소유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나 우정, 인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영화 속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호수마을 사람들에 대해 소린이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죠. On behalf of the people of Lake Town, I ask that you honor your pledge. A share of the treasure so that they might rebuild their lives. I will not treat with any man, while an armed host lies before my door.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소리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이용 가치가 있는 소유물에 가깝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없겠죠. Those who have lived through Dragonfire should rejoice. They have much to be grateful for. More stone. Bring more stone to the gate! 다행히도 소리는 자기 자신이 황급에 잡아먹히는 환상을 보고 나서 탐욕의 광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리 프롬식으로 말하며 그는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삶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지위나 부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삶은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우정, 신의, 사랑과 같은 것을 더 중요시하고 인간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존재 양식의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I have no right to ask this of any of you. But will you follow me one last time? 영화 호빗은 소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삶의 태도가 변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I wish to part from you in friendship. No, I will take back my word and my deed to the gate. Forgive me. I was too blind to see it. If more people valued home above gold, this world would be a merry place.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소유에 대한 집착에 부르는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불거진 LH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큰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잃게 만들고 잘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의 삶을 추구할 건지 존재의 삶을 추구할 건지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소유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이 지나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영화 호빗의 소린이 던지는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린의 이야기를 통해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화를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